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가 OLED 쪽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OLED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OLED에 대한 업황, 그리고 아이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OLED 업황이 더 살아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았고, 다른 전문가님들께서도 OLED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비력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리포트에서도 기대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이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OLED 업황이 올해는 그래도 좋아질 거다라는 그 전망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실질적으로 LCD 업황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LCD를 먹어버린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서도 정부 지원을 엄청나게 받아서 OLED 시장을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만약에 수주 같은 경우에 계약이 중지가 되거나 추가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 공시가 따로 뜹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계약 공시가 만약에 12월 20일, 원래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10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변경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투자 관점에서는 OLED를 보는 게 맞지만 중국 쪽에도 같이 납품하는 거를 봐라.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을 볼 수 있느냐라고 봤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 중에서는 OLED 마스크 업체 중에서는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우리 후동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어떻게 단타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잘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제가 든든하네요. 또 제가 이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저도 얘기를 하면서 또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주고받고 공부하고 이런 거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OLED 마스크 업체 중에서는 9월에 또 핌스라는 기업이 상장이 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정용 같은 경우에는 뭐 솔브레인이라던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OLED 업황을 모르겠어요. OLED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무슨 기업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섹터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라는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섹터에 들어가냐 여쭤보시는 분들 많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면은 무슨 업황에는 뭐 있고 무슨 업황이 뭐 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종목들별로 이게 무슨 업황이다 분석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한국이 중국을 앞지르긴 했어요. 이 OLED 시장이. 이거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21년도에 중국 쪽으로 역전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만 납품을 하는 OLED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관련 업계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한다라던가 기술을 또 발전시킨다라던가,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 표로만 봤었을 때는 중국이 2021년도부터 앞질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내에도 납품을 하지만 중국에도 같이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산업별 수출 동향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청에서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이거 분기별로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월별로 제가 나눈 겁니다. 자,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움직이는데 4분기 때는 그래도 업황이, 디스플레이 업황이 살아나요. 이게 수출이에요. 수출이 그만큼 17.8%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4분기에 대한 OLED 업황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월별로 쪼갰을 때는 9월까지는 그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10월에서 11월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5%에서 21%까지 올랐기 때문에 10월에서 오름폭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만큼의 오름폭은 좀 낮겠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흐름도 같이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나페스를 선택을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저는 꼴찌들도 이렇게 반란을 하는구나. 이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아나페스는 어디다가 납품을 하느냐 보면 LC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SEC라는 곳에 납품을 하고요.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까지밖에 없어서 제가 2018년도까지만 가지고 왔는데, 보통 보시면 삼성 쪽에다 납품하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페스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아나페스는 팹리스 업체입니다. 공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나페스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팹리스 업체예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설계도를 직접 만드는 공정 쪽에다가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 다른 이제 생산이라던가 제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봤더니, 모바일, 라지, 이노베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모바일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바일 쪽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TV 쪽,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TV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노베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나페스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업은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LCD, OLED 용역 쪽이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OLED 쪽에 비중을 좀 더 실어야, LCD 패널, T콘 이런 얘기가 있는데, T콘이 뭐지? 요거는 제가 이따가 리포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월봉을 내는 자식이 효도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내는 자식이고 애칭의 제자.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12월에 리포트가 없었다, 저 그러면은 아나페스 안 했을 거예요. 2월, 4월, 8월, 11월에 리포트가 다 똑같은 리포트였어요. 게다가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이 업황이 어떨 것이다 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보다는 이 기업은 이런 기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기업이 내용이 많았고, 게다가 아직 나오지 않은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 관련 기업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얘기만 나오지 실질적인 모멘텀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12월에 대한 리포트가 없었을 때는 저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12월에 대한 리포트 하나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가치는 있겠다. 왜냐면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리포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3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떨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도 실질적인 전망치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2020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아지면은, 그래, 조금 더 공시 나오고 숫자 찍히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아나페스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 숨겨진 비밀을 스물게 관련 잘 뽑으셨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단타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잘해주신데 칭찬을 해주셔서 아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이고, 그리고 4월 때까지만 해도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총이 작아서 전문가들이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불사이님께서 설명을 되게 많이 해주셨네요. 자, T콘 같은 경우에는 TV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호동님께서 정말 설명을 잘해주신 대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더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매출액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2월에 부정적으로 나왔던 이유가 중화권에 공격적인 이제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이거예요. 중화권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더라도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경쟁사에서는 얘네들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데 추월될 거라고 예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LCD 설비 투자에 대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LCD, OLED가 아니고 LCD이기 때문에, LCD는 이미 중국이 먹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 대신에 이제 주구장창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진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하나의 리포트에서 연이어서 이것만 똑같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찌라시인지 아니면은 그건 이제 진짜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얘기예요. 하지만
12월의 리포트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해볼 가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요. 자, G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나페스에 이제 관계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나페스 밑단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아나페스의 지분이 32%인가 23% 정도 들어간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GCT가 상장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약이 들어가고 하면은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모멘텀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한 해 동안 주구장창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기업에서 5G와 관련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일단 뭐 장점으로는 뭐 최소화라던가 뭐 저전력이라던가 사이즈가 작으면은 그만큼의 가성비와 좋은 장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월 리포트에서 제가 좀 발췌한 내용인데요. 좀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할게요. 어쨌든 이게 5G 라디오 쪽으로 이게 수신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 집에 있는 수신기가 이 5G에 대해 수신을 받고 여기에서 CPE가 받아서 집안 내부에 있는 기기에다가 5G에 대한 데이터를 수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치 공유기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보니까 무슨 느낌이 나죠? 솔리드랑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개념은 좀 다르겠지만 5G의 약점이 벽을 뚫지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잖아요. 벽을 뚫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중계기를 넣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구장창 이 얘기를 해요. 이 기업은 안쪽에 이런 얘기를 5G, 그래서 5G랑 묶는 경우도 있어요. 5G와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